여러분들 한 주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대장 청소와 기생충 청소, 신장 청소, 간 청소, 이제 혈액 청소를 할 건데요. 오늘은 둘째 날 기생충 청소와 신장 청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 동안에 우리가 지금 디톡스는 우리의 망가진 몸을 보수하는 작업이어서 제가 이사야 58장 12절을 주제의 성경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수보자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하고요. 우리의 망가진 또 이웃들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람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생충 청소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다 아시죠? 이렇게 촌충, 해충, 편충, 요충, 선모충, 제가 아는 이런 기생충에 있어서는 한 요 정도로 저는 거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생충이 있는지 아시게 되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감염을 시켜요. 이 기생충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모기 같은 곤충, 또한 성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또 코나 피부를 통해서 이 기생충이 인체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생 상태가 또 불량하고 몸이 약할 때, 그리고 생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러한 생것들을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생것 혹은 잘 조리되지 않은 것을 먹을 때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은 밭에서 막 어르신들이 그 벼를 심거나 뭐를 할 때 막 맨발로 다니시면서 모두 심으셨잖아요. 네, 그런 일을 통해서도 배설물이 있는 곳을 맨발로 다닐 때 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을 때 또 확산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을 300여 가지로 규명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열거한 그런 정도의 기생충밖에 모르는데 300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농무부에서는 1평방인치, only 2.54cm 가로 세로 거기에 채소가 아니고 육류에 1200개 이상의 유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겹살을 잡수시고 그러한 고기를 쌈으로 해서 잡수실 때 얼마나 많은 유충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인의 90% 이상이 이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10년 이상 기생충들이 몸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젤 파슬 박사에 의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생충들이 몸에 가장 독소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질병의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며 이 면역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이 CDC, 미국 질병예방센터에서는 미국 인구의 11%에 발견된 기생충, 그러니까 간질, 알츠하이머, 파킨슨 및 암의 이 기생충으로 인해서 발병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간질, 알츠하이머, 파킨슨, 암, 이러한 모든 질병들이
이 기생충으로 인해서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생충은 우리 몸속에 있는 썩은 물질을 먹는 개체인데 이제 우리가 먹는 아주 영양가 있고 항암 음식을 먹어도 이 기생충이 우리보다 먼저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걸 섭취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생충은 이 소화기관과 간, 췌장, 그리고 뇌 속에 머리속까지 서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탕이나 가공식품, 또 불량식품, 또 독소들이 많은 그러한 음식들을 먹고 또 과잉 탄수화물을 섭취하였을 때 거기에서 이 기생충 알이 자라서 성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기생충이 어떨 때 가장 위험하냐면 기생충의 노폐물이 그 몸에서 쏟아져 나올 때 어때요? 우리도 음식을 먹었고 이게 음식이 소화되고 나면 찌꺼기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기생충들도 그 모든 음식들, 이게 찌꺼기들을 먹고 또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변비가 되거나 제대로 배변작용을 못할 때 이 기생충의 노폐물까지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다시 흡수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우, 너무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또는 알을 깔 때, 그리고 온몸에서 유충이 성장할 때 가장 독성이 강해지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생충이 우리의 몸에 어떤 목적과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모든 영양분을 먼저 먹어요. 그래서 기생충이 우리보다 먼저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먹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날씬하고 살이 안 찌지? 하는 분들도 혹시 내가 기생충에 오염이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혈액을 마셔요. 네, 우리의 혈액, 그 좋은 혈액을 다 먹으니까 우리 몸이 어때요? 빈혈이 되고 우리 몸의 혈액이 이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찌꺼기로 이 기생충들이 이제 우리 몸에 부담을 주고 그 쓰레기가 우리의 혈액 속으로 흡수되면 전반적인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단계 해독을 할 때 이 기생충 청소를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생충이 감염됐을 때 이제 어떠한 증상이 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러한 증상이 나면 혹시 내가 기생충이 많은 거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생충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설사나 구취, 또 늘 배가 고파요. 얘네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몸의 모든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니까 이 잠을 잘 못 자는 수면 불량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충이 많으면 어때요? 항문 주변이 막 가렵죠. 또 얘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우리 체중에 점점 떨어져서 체중이 손실이 오고 그리고 막 빈번한 두통, 머리가 아프고 또 어떤 때는 열이 나요. 또 이렇게 구토, 오심, 막 이렇게 속이 니글니글하고 또 다리에 통증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빈혈이 오겠죠. 그리고 영양실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생충을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몇 년 전에 펜벤다졸, 메벤다졸 같은 이 구충제를 암 환자들에게 먹였더니 이 암 환자들이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연구들 또 그러한 사례들을 제가 듣고 그렇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기생충이 많으니까 아무리 좋은 항암제를 먹어도 항암 음식을 먹어도 얘네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암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노폐물을 배설하니까 그게 몸에 재흡수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도구로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충제를 먹었더니 암이 좋아졌다.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이제 청소하는 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생충 청소하는데 이 코코넛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코넛 아시죠? 이 코코넛은 모든 종류의 기생충을 없애는데 아주 탁월한 구충제예요. 그리고 오일과 이 코코넛 과일 모두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이 으깬 코코넛을 1테이블스푼을 이렇게 테이블스푼 있죠? 테이블스푼이 있고 1테이블스푼 이렇게 티스푼이 있어요. 그러면 이 1테이블스푼을 먹고 3시간 후에 이 피마자유 1테이블스푼을 따뜻한 두유 한 잔에 섞어서 마셔주시면 이제 해충 제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생충이 사라질 때까지 매일 반복해서 드셔도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피마자유는 위장 질환을 앓는 환자나 5세 미만 어린이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이제 4 내지 6 이 테이블스푼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은 미디움 체인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가 많아서 이 몸에서 기생충을 몰아내고 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마늘이에요. 여러분 코코넛이 한국 같은 데는 코코넛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한국 음식은 마늘을 많이 써요. 아마 제가 다른 강의는 안 해도 이 마늘만 강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나오는 것들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늘 이 모든 종류의 기생충을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의 구충제예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성맞춤인 구충제가 되겠습니다. 이 생마늘에는 구충제 효과를 주는 황이 함유된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항세균, 항진균, 그러한 소독 성분이 미생물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먹어주면 좋을까요? 일주일간 매일 이 3쪽에 생마늘을 먹어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분들은 아마 이 생마늘을 여러 가지에 섞어서 아마 찧어서 잡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반 컵의 두유에 이 2쪽의 생마늘을 찧어 넣고 빈속에 일주일 동안 마셔주시면 이 구충제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호박씨, 이 펌킨 시드,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견과류도 같이 드시죠. 이제 내 안에 좀 기생충이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호박씨를 빠뜨리지 말고 드시면 굉장히 좋겠어요. 이 호박씨에 들어있는 쿠콜비타신이라는 성분은 이 기생충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충이 우리의 장벽에 붙지 못하게 함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배변을 할 때 이 기생충도 같이 배변을 할 수 있도록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금식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자두 아시죠? 푸른 이 자두 끓인 주스를 마셔서 장을 청소한 후에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끓는 물 3컵에 껍질을 벗겨 짓익인 호박씨 이렇게 2 테이블스푼 큰 숟갈로 2 숟갈을 넣어서 30분간 끓인 후에 식힌 후에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이 호박씨를 오븐에다 구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견과류 구울 때는 하이 온도에 구우면 이 지방이 망가져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때문에 로우 템퍼레처로 구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워서 짓익인 1 테이블스푼 호박씨와 또 1 테이블스푼의 이 꿀, 너무 쉽죠? 이게 잘 섞어서 일주일간 매일 아침 공복에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변을 잘 되게 하는 음식인 이 바나나와 키위 같은 음식을
아침 식사로 먹어주시면 배변이 아주 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익지 않은 파파야도 구충제 역할을 해요. 익지 않은 파란 파파야는 아주 그 효소가 이 기생충을 없애는데 아주 좋은 구충제예요. 이 파파야 씨앗에는 이 구충 효과가 있는 케리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요. 이게 생으로 갓 짠 생 파파야 주스 많지 않아요. 1테이블스푼 파란 파파야를 주스로 짜서 1테이블스푼에 꿀을 조금 섞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도 한 컵이 아니라 요 뚜리 3개에서 4큰술을 부어서 잘 섞은 다음에 이 빈속에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는 따뜻한 넘밀크나 우유 한 잔에 이 2큰술의 피마자유를 섞어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2, 3일 동안 반복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치료의 방법들을 어린이들에게 적용할 때는 항상 용량을 3분의 1이나 반으로 줄여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또 한 방법은 이 파파야 씨앗을 이제 파파야를 많이 여러분들을 드시면 이게 소화 효소도 있고 파파야 엔자임 우리 많이 드시잖아요. 이 파파야를 많이 이렇게 드실 경우에 그 씨앗을 모아서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anytime 이 작은 술, 이게 2티스푼 네, 한 컵에 따뜻한 두유나 물에 섞어서 아침 공복에 한 3일 동안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크기의 파파야에서 나온 씨앗을 갈아서 코코넛 오일 한 큰술. 이거는 이 생 파파야예요. 조금 전에는 가루 말린 거고, 이거는 또 가루를 말리지 않아도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생 파파야 씨앗을 갈아서 코코넛 오일 한 큰술, 코코넛 밀크 한 컵, 그리고 이제 팔에다가 이제 노랗게 변하는 그 파파야와 이제 꿀 한 큰술을 넣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파파야 스무디를 만드는 거예요. 이 씨앗과 함께. 씨앗은 더 많이 갈아야 되기 때문에, 네, 씨앗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파파야에서 나온 씨앗과 코코넛 한 큰술, 코코넛 밀크 한 컵, 또 파파야, 또 통째로 또 꿀 한 큰술을 넣으면 양이 꽤 많겠죠. 뚝뚝 썰어가지고 스무디를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 이렇게 마셔주시면, 잡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파파야가 많은 지방에서는 이렇게 구충제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캐럼씨, 아마 여러분은 저도 이번에, CAROM이에요. 이 캐럼씨를 저도 잘 몰랐는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인도나 인디아에서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캐럼씨가 굉장히 이 소화에도 심장에도 또 이런 박테리아나 이런 바이러스에도 굉장히 좋은 씨앗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커리 같은 음식을 할 때도 이 캐럼씨 가루를 파우더로 만들어서 넣어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캐럼씨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따이몰이라는 이 성분이 이 기생충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인디아나 인도에 이렇게 선교사로 가신 분들 또 이런 방법을 아시면 굉장히 좋겠죠. 아침 공복에 코코넛 주스, 야자 주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코코넛 주스 한 큰술을 먹고 15분이나 20분 기다린 다음에 이 갈은 캐럼씨 4분의 1에서 1이나 2분의 1 작은 숟갈, 티스푼을 한 컵의 물에 타서 마시면 되겠어요. 기생충 완전 박멸을 위해서 2주일 동안 매일 아침
드셔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야자수를 먼저 드셔주시고, 네. 한 컵의 물에 캐럼씨 half 티스푼 타서 잡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또 석류나무 껍질이 굉장히 좋은 고충제예요. 이 석류나무가 많은 지방에서는 이 석류나무 껍질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석류나무는 껍질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석류나무의 껍질, 뿌리, 줄기, 잎에는 고충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석류나무의 어떤 성분이 기생충에 독이 되냐면 염기성 퓨니신이라는 알카로이드 퓨니신이라는 성분이 이 기생충에 아주 적대 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테이프웜, 촌충에는 아주 세약이에요. 이걸 먹어주면 촌충은 금방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류가 많은 지방에서는 이 석류나무를 이용하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석류나무 안에 껍질 2인치 정도를 한 컵의 물에 섞어 물의 양이 반 정도로 줄을 때까지 끓여줘요. 그리고 그 물을 식힌 다음에 2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 3번 마셔주시는 거예요. 예, 많은 양이 아니고 조금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바나나나 아보가도 같이 배변을 잘 되게 하는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여러 날 이 방법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이 기생충이 거의 제거될 때까지 아마 잡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린이들에게는 용량을 3분의 1로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석류, 엑기스도 많이 있죠. 네. 여자분들은 석류를 많이 드시는데 이 석류를 먹거나 석류즙을 마셔주는 것도 이 기생충의 공격을 막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검은 호두나무 껍질, 향쑥, 정향나무, 클로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검은 호두나무 껍질, 그 다음에 향쑥, 쑥이에요. 네, 정향나무. 여기 정향나무는 클로브예요. 검은 호두나무 껍질과 향쑥, 첫 번째 것과 쑥은 이 100가지나 되는 성충이나 이 발생 단계의 기생충을 죽인다는 거예요. 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성충이나 이제 알에서 막 까나온 기생충을 죽이는 거예요. 이 3번째 정향나무는 기생충 알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2가지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되겠지만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은 이 호두나무 껍질, 향쑥, 정향나무를 3가지를 반드시 한꺼번에 드셔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닥터 폴다 클라크 박사는 이런 연구를 하셨어요. 이 연구를 하시면서 이 모든 기생충을 죽이고 간에 해독을 끼치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제거하면 암 환자의 증세는 놀랍게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벌써 효과가 완전히 낫는다는 게 아니고 일주일 안에 효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향나무 클로브의 수액은 암의 혈관 형성, 이게 암이 이 신생혈관을 만들어가면서 그 길을 해서 계속 암이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클로브의 수액은 암의 신생혈관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990년도 이 시애틀 워싱턴 대학의 헨리 라이 교수님과 이 나렌드라 싱 교수님께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이 정향나무 성분이 유방의 정상세포와 백혈구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이 표적 암
치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골라가지고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블랙 월넛 앤 웜우드 거기에 인클루드 클로브가 된 이 엑스트랙트를 이제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든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에 사시는 분이고 또 한국에서도 제가 아시는 지인께서 이제 5단계 디톡스를 위해서 이거를 사기 원해서 이제 이분이 사셨어요. 이 컵에다가 소량의 물을 따른 다음에 이 스포이드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스포이드는 요 전체 이거 있죠? 요게 원 스포이드예요. 원 스포이드. 이 원 스포이드를 제가 드랍을 세보니까 거의 34방울 정도, 30방울에서 34방울이 나오더라고요. 원, 투 스포이드. 요거를 하면은 2cc인데요. 37에서 74 드랍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소량의 물에 타서 이렇게 마셔주시는데요.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약초 같은 얼굴을 드실 때는 이 식사 후 바로 드시면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약초나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식사하기 30분 전에 복용을 해주시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 천연이기 때문에 이 3, 4주일 동안 계속 잡숴주시면 정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기생충들을 박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신장 청소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장은 어디에 있나요? 횡격막 아래쪽에 또 그리고 우리의 배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2개의 빨간 강낭콩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콩팥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장은 이 100만 네프론으로 이루어진 이 사구체와 이 세뇨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100만 개의 혈관들, 이 아주 작은 우리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네프론들로 이게 이루어져 있으니 얼마나 정말 신묘막측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신장을 잘못 테이크케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한번 우리가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다. 이 원 평방 인치에 아까 몇만 마리의 1200개의 기생충의 유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콩팥 동맥을 통해서 매일 180리터의 혈액이 신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신장에서 사구체라고 불리는, 이렇게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필터가 이제 노폐물, 수은이라든가 나비라든가 비소라든가 구리들이라든가 또 온갖 노폐물들을 이런 또 수분을 혈액으로부터 분리 제거를 한 후에 남는 수분은 이제 우리의 소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은 우리의 요 간을 통해서 그다음에 방광으로 여기 보시면 보이죠? 방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화장실에 이제 소변이 마렵다 하고 가기 전까지는 이 방광에서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장은 혈액을 여과시키는 작용을 하는 이 완전히 필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때는 나쁜 거를 많이 먹고 잘못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이 항상성을 넣어주셔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체액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산, 염기 균형을 조절해요. 그리고 적혈구 조혈 인자와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해서 또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혈압 조절과 칼슘과 인을 조절하고 비타민 D 대사 등의 기능을 담당해요. 여러분 지금 이걸 보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의 신장이 하는 역할이 대단한지.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암 환자분들도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뭐 루푸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5단계 해독을 하기 전하고 제가 5단계 해독을 실천할 때 정말 한 달 동안에도 암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장 청소했죠, 간 청소하죠, 혈액 청소하죠. 이렇게 하니까 뭐 모든 노폐물들이 빠지고 또 올게닉 가든에서 완전히 그냥 항산화 식품들을 먹어주니까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장이 독소로 과부하가 되면 이 신장과 방광에 병이 생겨서 이 몸에서 발생하는 소변과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독소들이 다시 우리의 피로, 세포로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각종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노폐물과 소금으로 인한 결정이 신장 내부에 붙게 되며 결국에는 거기에서 뭐가 된다고요? 돌이 생긴다고요. 결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신장 안에 이렇게 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신장에 이런 세뇨간이나 사구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장 청소를 하게 되면 때로는 이러한 돌도 배설이 돼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주 그 가느다란 모세혈관들 속에서 이제 이런 우리가 치료를 해주게 되면 어때요? 이제 이 독소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 청소는 결론적으로 결석이 될 수 있는 신장 축적 물질을 녹여주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주 맛있겠죠? 그리고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걸로 신장 청소한다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드시죠? 가장 인기 있는 신장 청소 방법입니다. 네, 하루 종일 이 커다란 수박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대장 청소를 할 때 3일 동안 과일식을 하면서 대장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분이 신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3일 동안 이 수박만으로 하루 종일 3일 동안 잡숴주시면 이 신장에 있는 많은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아주 좋은 청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샐러리 씨앗 청소법입니다. 여러분, 이 샐러리 보세요. 이 샐러리 씨앗 방법은요, 아주 대중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 샐러리 씨앗을 그라인더에 갈았어요. 민들레는 이 간 해독제죠. 간에 아무리 먹어도 이 민들레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들레 뭐 무침을 해 먹든지 또 민들레 가루를 먹든지 이 민들레는 얼마든지 먹어도 우리 몸 안에 독소로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든실. 골든실은 사실은 천연 항생제죠. 그래서 이 샐러리 씨앗과 그다음에 민들레 뿌리 가루와 그다음에 골든실 가루를 교대로 섞어가면서 끓인 물 한 컵에 이렇게 타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여기 물 한 컵에다가 그다음에 이 샐러리 씨앗 1티스푼을 넣는 거예요. 1티스푼. 자, 그리고 이제 민들레 가루 half 티스푼이나 그다음에 골든실 뿌리 가루 half 티스푼 이렇게 half 티스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렇게 저어서 이렇게 그런데 반드시 물을 끓여야 돼요. 그리고 바로 드시지 말고 조금 이게 우러나도록 놔둔 다음에 이거를 마셔주시면 아주 신장과 간에 굉장히 좋은 얼부 치료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구충제가 되겠습니다. 이 샐러리 씨앗은 만성 신장병과 신장 결석에 아주 효과가 좋은 대중적인 청소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샐러리는요, 비아그라보다도 아주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샐러리 씨앗뿐만 아니라 이 샐러리를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이게 남자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게 좋은 혈액을 많이 보내서 튼튼하게 혈액을 맑고 충만하게 풍만하게 세포를 채워주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많이 드셔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샐러리 씨앗은 신장에 직접 작용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이 관절에 축적된 독소까지 없애줘요.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 샐러리 씨앗을 잡숴주시면 또 이뇨제 역할을 해서 이 배뇨를 또 촉진시켜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임산부는 자궁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씨앗차를 마시면 안 되겠어요. 절대로 임산부에게는 이거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크랜베리예요. 이 크랜베리는 방광염이 걸렸을 때, 또 신장염이 걸렸을 때 정말 이 항생제를 드시는 것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요로 감염이 방광이나 신장의 벽에 붙어 있는 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요때 이 블루베리와 이 크랜베리가 박테리아 성장을 막거나 이 억제를 해줘요. 그래서 요로 감염을 막아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는 방광 감염이나 요로 감염을 하루나 이틀 내에 이렇게 감염이 됐을 때 기생충이 아니고 염증이 방광염증이나 또 신장염이나 뭐 요로나 이런 데 감염이 됐을 때는 하루나 이틀 내에 벌써 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줄여줘요. 그러면 이 크랜베리는 어떻게 드시는지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겠어요. 크랜베리는요, 이렇게 원액이 있어요. 또 이렇게 파우더가 있어요. 이 크랜베리 원액으로 기생충 청소를 할 경우에는 60 내지 90cc예요. 그걸 하루에 3번 내지 4번, 이 식사 30분 전, 뭐든지 이런 약초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식사와 같이 드시거나 식사 후에 절대로 드시지 말고 식사 전에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이 복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구충제가 되겠습니다. 크랜베리 이거는 파우더예요. 이 파우더는 조금 익스퍼레이션 데이트가 지나기 전까지는 금방 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파우더 가루는 물 60 내지 90cc에 1티스푼, 이 티스푼으로 1티스푼을 물에다 타서 마셔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이나 4번, 그리고 식사 30분 전과 잠들기 직전에 이 복용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샐러드 할 때 이 크랜베리, 말린 크랜베리 있죠? 또 블루베리, 또 생 블루베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넣으셔서 샐러드를 잡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이거는 완전히 정말 신장이 부전이 있거나 신장이 작동을 많이 정말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려요. 이거는 정통 신장 청소하는 방법이고 인도의 아유르베다 대학에서도 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닥터 슐츠라든지
또 닥터 크리스토퍼 이런 분들이 또 정통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 신장 청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이렇게 캡슐로도 많이 나오는데 한 기본 원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0가지의 약초를 함께 섞는 건데요. 어떤 약초인지 한번 보겠어요. 자, 마조람 30g, 펌프리 뿌리 30g. 저희 집에 10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상비돼 있어요. 고양이 발톱, 회양씨, 향 등골나무. 이 향 등골나무는 영어로 그래블이에요. 그래블. 이게 자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국뿌리, 하이드렌지아 루트예요. 그 다음에 우바우루시. 우바우루시가 여러분들 아마 신장에 대해서 이렇게 약을 잡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우바우루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치커리 60g. 그 다음에 미역치 뿌리. 저는 처음에 미역치라 그래서 미역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골든 라드예요. 미역치 뿌리 60g. 그 다음에 마시멜로 뿌리 60g. 여러분들 한번 영어로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요거 하나하나들의 성분과 효능을 쳐보시면 간과 이 신장에 특별히 담석이나 결석에 굉장히 좋은 이 약초들입니다. 자, 요것들을 20일 내지 30일 동안 이제 매일 잡숴주는 건데요. 이걸 잡숴주시면 요산석, 옥살산석, 인산석, 아미노산석, 또 여러 가지 다른 노폐물들, 또 모든 종류의 이런 신장, 결석까지도 용해하고 제거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이라든지 아니면 지인 아시는 분들께서 이 신장 결석 병력이 있고 신장을 완전히 청소하려면 6 내지 8주 간격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네. 왜냐하면 투석을 하는 것보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조람 30g, 컴프리 30g, 고양이 발톱, 캣츠 클로우, 태양씨, 페넬씨, 그 다음에 향 등골나무, 그래블, 그 다음에 수국뿌리, 하이드렌지아 루트, 우바우르시, 치커리 60g 다 처음에 세 가지는 30g이고 다른 건 다 60g씩이에요. 그 다음에 미역지 뿌리, 골든라드 60g, 마시멜로 뿌리 60g. 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제 약초들을 뿌리로 된 거 있고 말린 이파리들 그러면 모든 약초를 30g, 60g 계량을 한 다음에 이제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리고 밀폐된 용기에 이거를 넣어주시고 보관을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취침 전에 이 테이블 스푼으로 2개 내지 3개 테이블 스푼을 2컵의 물이라고 그랬는데 저기 한 3컵, 4컵에 해도 무방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물 속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우러나게 되면 물량이 적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밤새 우립니다. 그걸 물에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이 혼합물을 끓인 후에 이제 체에다 걸러서 물만 마셔주시는 거예요. 근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에 6번 내지 8번 나눠서 몇 모금씩 마셔주시는데 만약에 전날에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거를 물에다가 이거를 다 해서 밤새도록 우리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괜찮아요. 아침에 그거를 다시 냄비에다가 물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좀 많이 끓여요. 10분이나 15분 정도로 좀 많은 시간을 끓여주신 다음에 체에다 걸러서 6번 내지 8번 하루에 몇 모금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는 따뜻하게나 뜨겁게나 그렇게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온의 온도로 마셔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설탕, 무감미료, 모든 약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 설탕이나 감미료는 넣지 마시고 그리고 냉장 보관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실온에
왜냐하면 모든 약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부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실온에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마신 후에는 적어도 1시간이 지난 후에 몇 모금을 또 마셔주시고 또 1시간이 지난 후에 마셔주시고 또 밥하고는 잡수지 마시고 식사 전에 네, 잡숴주시고 이 절차를 20일에서 30일 동안 해주시면 어떠한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부전이 있거나 완전히 또 돌로 가득 채워져 있거나 하신 분들도 많은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게 지금 너무 번거롭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정통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걸 사면 좀 비싸잖아요. 롱텀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벌크로 사셔서 다 섞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해서 드시면 대량으로 나온 그런 캡슐보다는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반신이 불편하거나 때로는 갑자기 막 쥐가 나시는 분들이 있죠.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하시고 갑자기 안 하다가 이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밤에 잘 때 막 쥐가 난다 하는 거 말고 좀 자주 이렇게 다리가 좀 통증이 있거나 마비가 온다거나 경직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것은 바로 요로관을 통과하는 신장 결석의 소금 결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한번 와치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약초 끓인 물을 복용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 조금 무의미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약초 끓인 물을 복용하잖아요. 또 이 크랜베리도 마찬가지예요. 샐러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이제 디탁스를 하러 왔는 어떤 여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신장 청소를 했어요. 크랜베리를 제가 이제 왜냐면 이게 씹기 때문에 크랜베리를 먹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소변 색깔이 막 커피색처럼 그런 달콤한 색깔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신장 안에 있는 이런 사구체나 이런 모세혈관들 속에서 그러한 모든 나쁜 또 결석들도 녹아서 나오고 나쁜 모든 노폐물들이 나오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냐고 얼굴이 화색이 도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 소변에 강한 냄새와 어두운 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신장 청소를 할 때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독소가 많이 분비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독소 분비가 막 우리가 간 청소를 하잖아요. 그럼 막 이 돌이 막 우르르 쏟아지는 게 바로 보이는데 이 신장 청소는 막 그렇게 눈에 띄게 뭐 하지 않아요. 처음에 뭐 조금씩 옅어질 때는 뭐 어떤 분들은 잘 노티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 분비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변의 색이나 이 질감을 크게 변화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신장 청소를 하시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신장 청소를 할 때, 내가 그럼 물을 마시니까, 나 물 좀 덜 먹어도 되겠지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든 이런 해독 프로그램 할 때는 그런 모든 거를 적용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6컵에서 레귤라 8컵의 물을 마셔 주셔야지 더 이 디탁스 해독이 잘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추가로 마셔 주셔야 이 신장 해독도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장 청소를 할 때 동물성 식품, 유제품, 간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커피, 알코올 음료, 또 탄산음료, 또 초콜릿, 또 피자, 방부제, 인공감미료, 착색제 등등등 이런 나쁜 음식들은 안 드셔주는 게 좋겠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의 효과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 청소하는 동안 이 화학 물질과 같은 거친 물질은
정화 작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 신장을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화학물질이 함유된 그러한 것들은 섭취하지 않냐고 복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때는 화학 제품으로 만든 우리 약 같은 거 또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의 몸이 기생충으로 가득 차 있든지 신장이 안 좋든지 신장 결석이 많든지 우리가 이런 모든 황폐된 곳을 보수하는 자가 다시 될 때 우리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될 수 있고 또 건강한 몸으로 정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든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불쌍하고 가난하고 아픈 병든 자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에게 또 맛있는 건강 음식을 또 해줄 수 있는 체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또 정말 이러한 것들을 실천도 해보시지만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러한 것들을 나누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기의 역할을 우리가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